안녕하세요, 정형용 바리스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추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계들을 사용할 때나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사용을 해야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핸드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요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양은 냄비는 물이 빨리 끓는지, 주물 냄비는 또 물이 천천히 끓는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커피에서 쓰는 추출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아셔야지 조금 더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내가 즐길 수 있고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추출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하지만 몇몇 가지의 특징만 잘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크게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볼 부분은 여가식 추출 방식과 침출식 추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고, 이제 드리퍼의 3가지 요소, 요 3가지 요소만 잘 알고 계셔도 어떤 드리퍼들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추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여가식 추출 도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침출식 추출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가식 추출 방식과 침출식 추출 방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뒤쪽에서 이제 설명해드릴 추출 도구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출 방식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얘기해 볼 추출 방식은 여가식 추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가식 추출은 간단하게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서 물이 커피 입자들을 통과해 가면서 추출을 일으켜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여가식 추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출식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커피를 넣고 물이 고여진 상태에서 이제 추출을 이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차를 우릴 때 침출식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먼저 넣어 놓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제 침출식 추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의해서 우러나는, 그래서 앞전에 이제 침출의 효율과 여과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침출의 효율이 높을 때에는 콸콸 물을 붓는 푸어버 방식을 통해서 드리퍼의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커피가 이렇게 잠겨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작용하는 추출 방법을 이제 침출식 효율을 더 높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드리퍼 같은 경우는 여가식 추출 방식을 채택해서 추출을 진행을 하지만, 여과 떨어지는 비율이 더 높냐 아니면 고여있는 비율이 더 높으냐, 이거에 따라서 여과의 효율이 높다, 침출의 효율이 높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드리퍼에 고여있는 비율이 더 큰지 아니면 드리퍼에 고여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비율이 더 큰지에 따라서 핸드드립 방식과 이제 푸어버 방식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침출식 추출 방식은 이렇게 커피를 우려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추출 흐름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추출 흐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물 빠짐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빠르게 빠지는지 아니면 느리게 빠지는지에 따라서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추출 흐름이 좋다라는 건 물 빠짐이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출 흐름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물 빠짐이 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빠짐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이 안쪽에서 담겨있는 물과 커피 입자의 접촉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 흐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물과 커피 입자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 커피와 물의 컨택 타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출 흐름이 빨라진다라는 건 커피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커피와 물의 컨택 타임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출 흐름이 좋다, 나쁘다, 혹은 추출 흐름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커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터 린싱이 되겠습니다. 필터 린싱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핸드 드립을 설명해 드릴 때와 푸어보 설명을 해 드릴 때 이렇게 필터 린싱을 하고 안 하고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필터 린싱이라는 게 종이 필터를 넣었을 때 이 종이 필터를 적셔주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린싱을 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조금 더 추출에 있어서 일관성, 앞서서 추출했던 커피와 두 번째, 세 번째 커피를 내리더라도 조금 더 앞에서 추출했던 커피와는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의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퍼의 3요소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형태입니다. 형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김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생긴 드리퍼를 이제 콘형 드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글로는 이제 원추형 드리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밑면이 평평하다고 해서 이제 플랫 바텀형 드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형 드리퍼라고 합니다. 주머니형 드리퍼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이제 포켓형 드리퍼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콘 형태부터 조금 더 안쪽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담기게 되면 가운데에 커피가 더 많이 담기게 되고 바깥으로 갈수록 커피층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물을 붓게 되면 가운데에는 통과하는 커피 입자가 더 많이 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통과하는 커피 입자가 적어지고 물이 이 벽면을 따라서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바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드리퍼도 얇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필터를 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는 형태는 아니고 조금 더 균등하게 이제 커피가 담겨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겨서 커피층이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콘 형태의 드리퍼보다는 좀 더 균일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켓형 드리퍼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옆쪽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깊은 부분이 가로로 더 길게 나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콘 형태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커피층이 더 얇아지고 물을 부어줄 때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벽면을 타고 떨어지는 물들이 더 많아지고 가운데 쪽으로 물을 부어주게 되면 커피층이 깊은 곳을 따라서 물이 통과하면서 커피 추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플랫 바텀형과 비슷하게 추출구가 작게 3개가 나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물이 조금 더 고여 있다가 추출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퍼 형태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내가 추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추출을 해내고 싶은지, 여과의 비율을 높여서 추출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침출의 비율을 높여서 추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드리퍼, 즉 사용하는 드리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어떤 스타일로 내릴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리퍼의 3요소에서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이제 리브입니다. 리브라고 들으셨을 때도 되게 생소한 단어죠. 드리퍼의 리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무늬, 이렇게 보이시는 이 무늬를 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갈비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리브라는 명칭을 붙였다라고는 하는데 이 리브의 역할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추출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리브가 없고 이렇게 필터지를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필터지가 벽면에 딱 달라붙게 될 겁니다. 딱 달라붙게 되면 내부 안쪽으로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출이 굉장히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브에서 또 한 가지 다뤄볼 내용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구에 물이 내려갈 때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일직선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줄 거냐, 물이 돌아가면서 내려가게 만들어 줄 거냐에 따라서도 커피 입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돌면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입자들을 움직여주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바로 리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콘 형태의 드리퍼를 설명을 해드릴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리브가 생긴 형태에 따라서도 그러한 운동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만 지금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드리퍼의 3요소는 바로 추출구입니다. 자, 먼저 콘 형태의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 추출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플랫 바텀형, 그 다음에 포켓형 드리퍼는 이제 추출구가 조금 작습니다. 추출구가 크면 당연히 물을 붓는 만큼 많이 빠져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추출구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적게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출구가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터를 껴놓고 추출을 하기 때문이죠. 필터를 한번 거쳐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완충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물이 직관적으로 콸콸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넣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필터지를 따라서 분쇄된 커피 가루가 들러붙게 되기 때문에 추출 흐름이 한 번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추출구가 크면 클수록 추출 흐름이 좋아진다. 그리고 추출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추출 흐름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콘 형태로 하나의 큰 추출구가 뚫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형태로 추출구가 뚫려져 있는 경우는 추출구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출 흐름은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카테고리서부터는 여가식 추출 도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식 추출 도구를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침출식 추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타입 형태의 드리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리퍼를 두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아까 보셨던 이제 하리오 드리퍼입니다.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리브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잘 나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 끝까지 리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출구도 큰 편이고요. 고노 드리퍼 같은 경우는 리브가 나선형이 아니고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의 리브가 벽면의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단의 3분의 1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추출구도 조금 더 작고요.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 나선형 리브를 따라서 리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추출 흐름이 빠릅니다. 그리고 추출구 또한 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출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는 드리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 드리퍼 같은 경우는 리브가 아래쪽 3분의 1 지점부터 있죠. 그러면 이쪽에 닿아있던 커피 필터는 붙어 있고 아래쪽 필터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담겨있는 요 중간까지는 커피 추출 흐름이 빠르게 형성이 되지 않다가 하단부에서 빠르게 추출을 이뤄내는 그러한 추출을 할 수 있는 드리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노 드리퍼 같은 경우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를 추출할 때 더 잘 어울리는, 그리고 핸드 드립 추출 방식의 추출을 이루어낼 때 더 드리퍼의 특성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빠르죠. 그래서 침출의 비율보다는 여과의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기 때문에 푸어오버 방식의 추출에 조금 더 적합한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조금 더 많이 추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리오를 조금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식 핸드드립 샵을 많이 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노를 더 많이 보셨을 테고요. 나선형 리브 같은 경우는 물이 차올랐다가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게끔 리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입자의 추출력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직선형 리브 같은 경우는 물이 자연스럽게 차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일직선으로 떨어지면서 추출을 이뤄내기 때문에 나선형 리브에 비해서는 운동 에너지를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추출력은 나선형 리브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높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드리퍼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울 거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채우면 이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물을 더 적게 채우면 중력의 힘을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채워지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눌려지는 무게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더 적게 채워줄수록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채웠을 때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 형태의 드리퍼를 말씀드릴 때, 물을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요 공기의 흐름을 확보하는 리브를 사용하는 면적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이제 추출구에 따른 이제 추출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PPT에 넣어놨을 거예요. 하나는 작은 추출구지만 리브가 위에서부터 하단 부분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과 큰 추출구를 갖고 있지만 하단부에 리브가 없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예시를 들었을 거예요. 한 가지의 제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하리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리오 중에 요 하단부에 리브를 없애놓은 드리퍼 모델이 있습니다. 테츠카치아 모델이라는 이제 하리오 드리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출구보다는 리브가 조금 더 추출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과식 추출 도구로 보여드릴 형태는 이제 플랫바텀형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플랫바텀형 드리퍼는 이렇게 원형을 띠고 있으면서 밑면이 평평한 구조를 띠고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리브가 없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 같은 경우는 리브가 O자형으로 나와 있죠. 얘네들은 리브를 별개로 필터에서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웨이브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주름들이 리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출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이제 Y자형 추출존을 갖고 있는데, 이 드립 필터가 밑에 착 달라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리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해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빠짐을 조금 더 확보하는 형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의 리브를 활용해서 추출을 이뤄낸다라는 점이 이제 플랫바텀형 드리퍼 형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리브도 없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큰 홀이 뚫려져 있는 디셈버 바텀리스 드리퍼가 있습니다. 콘 형태의 드리퍼를 보시면 물줄기를 부었을 때 떨어지는 깊이가 다르죠. 그 말인 즉슨 이제 물을 부었을 때 떨어지는 낙차가 이쪽이 더 있을 테고 이쪽이 덜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플랫바텀형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깊이가 비교적 일정하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일한 추출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콘 형태의 드리퍼는 물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이렇게 밑면이 평평한 플랫바텀형 드리퍼 같은 경우는 물줄기에 영향을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바텀형 드리퍼가 콘 형태의 드리퍼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더 쉽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랫바텀형 드리퍼의 추출구 개수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출구의 크기에 따라서 추출 흐름이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수가 더 많아지면 추출 흐름이 좋아질 테고, 그 다음에 개수가 줄어들면 추출 흐름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 형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드리퍼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플랫바텀형 드리퍼인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디셈버 바텀리스와는 조금 다른 형태인 오리지널 디셈버 드리퍼입니다. 이렇게 추출구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십자 형태의 추출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출 흐름이 이 오리지널 디셈버 드리퍼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디셈버 바텀리스 같은 경우는 추출 흐름이 비교적 오리지널 디셈버 드리퍼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추출구 때문에 추출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닿는 지점이 이제 필터로 흡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출 흐름이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추출해 보실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레시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 결과물을 좀 직관적으로 보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출구 크기와 개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추출 흐름이 추출구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지고 개수가 더 많아지면 좋아진다.
그리고 추출구 개수가 적어지면 추출 흐름이 나빠지고 추출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추출 흐름이 좋지 않게 변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직관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드리퍼가 이 디셈버 오리지널 드리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1, 2, 3단계의 추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단으로 하게 되면 추출구가 4개만 열리게 되고 2단으로 하게 되면 추출구가 8개, 그 다음에 3단으로 하게 되면 추출구가 다 전부 열리면서 추출구를 12개 정도 활용해서 이제 추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출을 할 때 인위적으로 좀 추출을 빠르게 유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추출 시간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 아니면 추출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추출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하는 바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범용성이 크다라는 건 이렇게 빠르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느리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택지가 더 넓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출구가 크게 되면 추출 흐름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겠죠. 내가 물을 콸콸 붓게 되면 콸콸 붓는 대로 조금 더 빨리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가늘게 붓게 되면 추출구가 커도 내가 가늘게 붓는 만큼만 떨어지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인위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출구가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위적으로 물을 콸콸 부어도 콸콸 붓는 만큼 떨어지는 양이 비례해서 증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채워지는 물들만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범용성이 넓다와 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추출구 개수가 많고 추출구 크기가 큰 드리퍼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추출을 빠르게도 의도할 수 있고 느리게도 의도할 수 있는 범용성이 큰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테크닉이 없다, 인위적으로 추출을 빠르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상태고 나는 그냥 커피를 잘 추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범용성이 좁은 드리퍼를 선택했을 때 추출이 실패하지 않는 형태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추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구가 작고 추출구 개수가 적을수록 이제 범용성이 좁아지는 거고, 추출구 개수가 많고 추출구가 커질수록 범용성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여과시 추출 도구는 포켓형 드리퍼인 이제 멜리타 드리퍼와 이제 칼리타 드리퍼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형태의 드리퍼의 커피 베드는 안쪽이 더 깊고 바깥쪽이 더 얇은 형태의 이제 커피 베드를 만들게끔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공이 멜리타는 하나가 뚫려 있고 칼리타는 3개가 뚫려져 있죠. 이렇게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칼리타가 더 추출 흐름이 빨라 보이겠지만 멜리타는 아래쪽까지 더 깊게 리브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칼리타 같은 경우는 도중에 리브가 끊기는 형태로 이제 나열져 있습니다. 멜리타와 칼리타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추출 흐름이 더 좋은 드리퍼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멜리타가 될 것 같습니다. 칼리타는 멜리타에 비해서는 추출 흐름이 조금 더 더딘 그러한 드리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출구가 두 가지 다 작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피가 고여진 채로 추출이 일어나게 되는 드리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출을 통해서 이 드리퍼들이 어떻게 추출 흐름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레시피는 원두 15g을 사용해서 물 150g만 포어링해서 이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뜸 제외하고 한 번만 부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전부 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리타는 1분 50초입니다. 칼리타는 1분 55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칼리타나 멜리타를 놓고 봤을 때 추출구 개수만 놓고 봐서 칼리타가 더 추출이 더 빠를 거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추출구 개수가 더 많은 칼리타가 오히려 5초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추출구 개수가 하나인 멜리타 같은 경우는 추출구 개수가 3개인 칼리타에 비해서 추출 시간이 5초나 더 빨리 끝났죠. 추출 흐름이 결국에는 추출구 개수보다는 리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출 테스트를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추출 도구 타입은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추출 도구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이제 오리가미 드리퍼입니다. 오리가미 드리퍼는 보셨을 때에는 이제 원추형, 콘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안쪽에 필터를 어떤 것을 끼우느냐에 따라서 추출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오처럼 콘 형태의 필터를 써서 이제 추출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큰 추출구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 필터를 장착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플랫 바텀 형태의 추출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드리퍼의 소재를 잘 예열을 한다면 보온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의 드리퍼로 두 가지 이상의 추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 재미가 있는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이 디셈버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 추출구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가벼운 드리퍼입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눠졌는데, 앞서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1단계일 때는 추출구의 개수를 4개만 열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일 때는 8개, 그 다음에 3단계일 때는 12개를 전부 다 열어서 추출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닫아뒀을 때는 거의 추출 흐름이 95% 이상 막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이제 침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제 타공과 함께 십자 형태의 추출존을 가지고 있죠. 추출 흐름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플랫 바텀형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구 개수에 따라서 느린 흐름의 추출을 확보해서 추출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추출구 개수를 다 활용해서 추출 시간을 더 짧게 가져가는 두 가지 이상의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추출구 개수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범용성을 더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용성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가변 드리퍼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카테고리인 침출식 추출 도구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보여드릴 추출 도구는 클레버입니다. 클레버 같은 경우는 칼리타나 멜리타 같이 포켓 형태에 가까운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추출구를 누르면 열리게 되어져 있고, 누르지 않으면 닫혀져 있게 만드는 이러한 추출구 설계를 띠고 있는데, 보통은 침출 형식의 추출을 더 많이 활용하는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는 물을 부어서 이제 드리퍼처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있지 않으면 추출구가 닫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침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를 넣고 저어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추출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밑에 컵이나 서버를 받쳐주게 되면 추출된 커피액이 쭉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침출식 커피 도구의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렌치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플런저라는 이제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에는 스테인리스 거름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플런저를 서버 위에 얹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플런저의 손잡이를 눌러주게 되면 떠올라져 있던 커피 가루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추출이 다 일어난 서버를 컵으로 옮겨놔주면 이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우려서 먹는 추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식 커피 도구 같은 경우는 여가식 추출 도구보다는 비교적 더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클레버와 프렌치 프레스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종이 필터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종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커피 오일이나 커피의 미분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의 향미를 더 즐길 수가 있고 커피 맛이 더 부드럽게 느껴질 겁니다.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거름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분이나 커피 오일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제 컵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에 있어서는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헤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같이 들어가는 커피의 미분 때문에 약간 입속 안에서 텁텁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추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출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추출이 진행이 되는지, 뭐 원리는 어떤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어서 이어질 강의 내용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더 잘 구현해내 줄 수 있는 그런 추출 도구를 선택해서 드셔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